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줄여서 귀등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요정 임명규고요. 네, 연기꿈나무 이상원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인관세법인의 관세사님을 모셨는데, 지난주에는 김사홍 관세사님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네.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네, 더 유능한 분이시죠? 네, 차재영 관세사님이라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인관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재영 관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차재영 관세사님이 지금 뭐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하셨죠? 세인관세법인의 저기 김상훈 관세사님은 1.5등 관세사. 그리고 우리 차 관세사님은 관세사 시험에 수석 합격하셨다고. 시험을 어떻게 잘 보신 건가요? 관세사 시험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럼 그 관세사 시험 잘 보는 법 이런 거 한번. 그것도 얼마든지. 예. 그 관세법인, 세인관세법인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1등하는 관세법인인데, 그렇죠. 거기서 역시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이 1등 관세법인을 가셨고, 수석 관세사. 예, 오늘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시게 돼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면세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해외 직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직구 많이 해보셨죠? 그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많이는 안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 같은 거, 나이키 이런 거. 운동화 수집 혹시 취미신가요? 예전에 좀 많이 샀었습니다. 저희 그래픽 기자도 운동화 수집. 그런 방에 막 한 면에 막 운동화 쌓아놓고 그 정도신가요? 그런 좀 도움 안 되는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요새는 이제 잘 안 하고, 이제 저도 돈을 아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아직 집도 미혼이시죠? 사고,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네. 저기 써있는데 아련한 내 집 마련. 네. 저는 직접 해외 직구를 하지는 않는데, 아내가 좀 해외 직구 가끔 해요. 영양제를, 저희가 같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렇죠. 영양제는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직구로 사는 게 훨씬 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사고 그러는데, 항상 드는 생각인데, 조금 뭔가 요즘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좀 어렵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도가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근데 여쭤보려고. 직구 대행 같은 경우는 좀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직접 직구는 안 하는데, 이게 이렇게 직구라는 게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막 가입해서 직접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것과 이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데. 그쵸. 직구, 이제 표현은 다 직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유형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직배송하는 거.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우리 주소를 쓰면은 거기서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직배송이 안 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송대행이라고 해서 배대지라는 게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배대지라는 게 따로 있어서 배대지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러니까 배대지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대행. 이제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쓰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구매대행인 경우가 많죠. 아예 그냥 구매대행이 많죠. 그래서 아예 그 사이트에서 그냥 결제부터 해가지고 이 고객이 결제만 해주면 거기서 그냥 A부터 Z까지 그냥 다 해주는. 그래서 더 비싸죠. 사실. 네이버 쇼핑에 보면 이렇게 하다가 해외 직구라고 뜨는 그게 그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구매 대행 사이트를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그거는. 그래서 저도 구매 대행만 해봤어요, 사실. 그죠. 직구를 좀 몇 번 해봤는데, 거의 구매 대행으로 하니까는 이렇게 국내 쇼핑몰이랑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단지 이제 배송되는 기간이 좀 길다. 해외에서 오니까 대충 2주 걸리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오더라도 한 2주 걸릴 때도 있고. 맞습니다. 저도 구매대행 쓸 때는 보통 이제 가격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가격은 확실하게. 네. 희귀템 가격은- 같은 거 살 때 그럴 때나 사용하고 사실은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얻으려면 뭐 해외 저기 뭐 배대지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봤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었지만 국내에서 파는 게 너무 비싸서. 어떤 걸 사셨나요? 캠핑? 네, 캠핑용품 중에 너무 비싸가지고 그 해외 거를 구매 대행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거의 한 절반 가격? 그래서 배송비랑 관세까지 해도 얘보다 싼 거예요. 나중에 이제 AS 같은 게 좀 문제된다는 그런 후기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거를 고민을 하더라도 너무 싸길래 그걸 딱 했더니 되게 괜찮더라고요. 지금 뭐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가격이랑 차이가 큰 비교를 것들. 한국 소비자는 호구다, 뭐 호갱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것들.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들도 수입해서 파는 건데 마진을 유통업체에서 마진을 많이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특정 업체를 밝히진 않겠지만 아무튼 해외 직구를 직접 최근에 하신 적은 없나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사실은 뭐 많이 하진 않고 이제 한 1년 전쯤에 아마 1, 2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거는 그때쯤 이제 뭐 신발이나 이런 거 사고 그때 이후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직구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괜히 공부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직구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포인트죠.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떻게 그걸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럼 첫 번째 면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구를 하면 뭐 세액이 면세가 된다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세금이 면세가 되냐라는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수입 물품에는 관세랑 이제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분류가 관부가세라고 그러죠. 관부가세라고 그러죠. 맞아요. 관부가세.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요 직구를 통해서 면세를 받으면은 요 관세, 부가세에서 관부가세가 면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면세가 되는 거예요? 일단 금액 기준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150불. 일단 가장 기본은 15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불이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좀 특이해요. 이제 FTA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200불까지 면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만 200불이고 미국만 200불, 나머지는 150불로 그렇죠. 그래서 150불, 200불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직구를 보통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특송업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특송업체라는 게 이제 뭐 DHL, 뭐 FedEx, UPS 뭐 이런 거, 이런 거 통해서 들어오는데 가끔 이제 그냥 우편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체국 통해서 EMS라고 그러죠. 국제우편. 국제우편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규정이 조금 달라요. 똑같이 150불인데 미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우편물에. 우편물에 한해서는. 그렇죠. 그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은 다 그냥 우편물이든 목록통관이든 150불인데 미국에서 오는 뭐 페덱스라든지 이런 특송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면 요건 200불까지 면세가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송으로 오는 거는 200이고 우편은 150불 무조건. 미국이라도. 미국이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도 우리가 안 듣던 부분 흔히 알고 있던 면세점 뭐 $600 한도 이거랑 그거랑은 다른 얘기. 그거는 이제 여행자가 들어올 때 여행자고 이거는 직구로 외국에 있는 걸 구매할 때 수입하는 건데 150불까지는 면세. 그냥 관세가 면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행자 면세 약간 다른 게 600불 넘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라고 하면 400불에 대해서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자면서. 근데 직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불이다. 미국이 아닌 경우로 만약에 180불이면 180불에 대해서 다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한 어떤 30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행자 뭐 휴대폰처럼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네. 부가세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50불을 안 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 예. 세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규정이 좀 더 까다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합산하느냐. 그쵸. 뭐 150불이면 150불인데 이게 그쵸. 직구하는 건데 이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같은 날 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 나라랑 저 나라 미국에서도 하나 하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도 하나 사고 저기 중국 사이트에서도 하나 사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요 150불, 200불 요 면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악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얕게. 근데 사실 이제 그 관세청에서도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합산과세라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일부러 분할해서 수입하거나 네. 아니면은 입항 날짜가 같으면은 합산과세가 됩니다. 입항 날짜요. 네, 입항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입항 날짜가 똑같으면은 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에서 오고 왔건 근데 이제 나라가 다르면은 입항일이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합산과세고 만약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국에서 들어왔고 또 중국에서 들어왔고 이런 국가가 다르면 또 그건 근데 합산과세가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돼요. 거니까. 같은 나라에 같은 입항 날짜면 합산한다. 이렇게 맞아요. 되네요. 예. 그러면 면세면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150불 안 넘었으면. 일단 목록 통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특성업체가 이제 목록만 이렇게 세관에다가 제출하면은 네. 그거를 이제 수입 신고를 생략을 해주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간이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특성업체 통해서 오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체국 통관 같은 경우에도 수입 신고 이 150불 이하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가 생략이 되고요. 근데 그러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으면은 네. 간이 신고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간이 신고라는 게 있는데 네. 150불, 200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0불이겠죠. 네. 그걸 초과하고 이제 2,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네. 간이가세, 뭐 간이 신고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간이 신고는 직접 사는 사람이 소비자가 해야 되는. 근데 이제 네. 수입자가 사실 직접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수입자가 사실 직접 한다는 거는 그 어떤 뭐 전산으로 하고 뭐 용어도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신고해야 되는 항목도 굉장히 많기 그럴 때문에 것 같아요. 그거 네.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근데 사실 특성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오실 텐데 네. 그러면은 특성업체가 사용하는 관세사가 보통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쪽에서. 관세사가 네. 대신 이제 신고를 해주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전화 받았는데 뭐 어디 관세사인데요. 네네. 예, 뭐 얼마 더 내시면 요거 통과됩니다. 요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 직구 대행을 했는데 예. 어떤 날짜 입항한 이후에 관세사 사무소에서 전화가 땡땡 부산에 있는 땡땡 관세사 사무소에서 네. 문자가 와서 예. 요 관세가 이만큼 나오는데 요거를 입금하시면 통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배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관세사 따로 이렇게 문의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관세사 통해서 간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거죠. 어쨌든 구매 대행 업체에서 다 관세사를 끼고 다 한다는 예, 거죠. 특성업체에서 끼고 하기 특성업체에서.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된다. 뭐 근데 이제 간이 제가 통관 뭐 간이 신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간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간이세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그 휴대폰도 20%가 그쵸, 20%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 거예요? 20%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게 편하죠. 그냥 20%다 때리면 되니까. 근데 뭐 TV나 노트북 같은 가전제품은 관세가 0%거든요. 오. 그러니까 간이세율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20%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액으로는 안 내도 될 걸 안 내도 낼 거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약간 양날의 검은 있는데 대신 이제 절차가 편리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 TV 같은 거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TV도 직구 많이 하잖아요. TV도 직구하죠. 근데 TV는 한 대까지만 돼요. 아, 왜냐면은 전자제품. 예, 제가 뭐 아까 150불, 200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자가 사용 물품이어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물품이어야지 사실 막 중고나라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팔려고. 직구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려고 이렇게 싸게 사서. 국내보다 싸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자가세용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관세법상. 네. 그래서 그 TV나 그런 것도 사실 자가세용 목적이면은 뭐 보통 한 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대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이걸 여러 개 산다 하면은 아예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대면은 그게 어쨌든 TV는 금액이 크니까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좀? 이제 간이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그거는 그럼 20%로 예, 관세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간이 신고를 무조건 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관세사한테 이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간이 신고하지 말고 그냥 일반 수입 신고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관세 그냥 0% 하고 이제 부가세는 내야 되니까 10% 이렇게 내고 간이세율은 그냥 20% 다 때리는 거. 야.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 대신에 관세사 수수료만 좀 내면 관세라 그죠. 일반 근데 그게 더 과세로- 남죠. 일반 오히려. 과세로 네, 신고할 맞아요. 수 있다는